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저도 좀 용기를 얻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몸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죠. 내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몸의 에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에너지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죠? 에너지 하면 아무래도 힘, 파워,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1시간 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에너지 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대사율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는 어떻게 쓰이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왜 피곤해지고 휴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좀 절약한다고 그럴까요? 혹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명상과 에너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제가 아는 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흔히들 에너지 하면 힘,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아마 전기 에너지일 것 같고, 열 에너지가 있을 것 같고요. 화학 에너지, 대사 에너지, 역학, 움직임과 관련된 에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잘은 몰라도 핵 에너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핵과 관련된 에너지는 없지만 빛도 있을 거고 전기 에너지도, 우리가 몸을 움직인다는 건 신경을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그죠?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을 냅니다, 우리가. 그죠? 그리고 화학 에너지 혹은 신체 대사와 관련된 에너지도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저장도 되고 옮겨 다니기도 하고 변환도 됩니다. 우리 자연에서의 가장 큰 에너지원은 태양일 것 같고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할 건가 하는 겁니다. 대개는 세 가지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열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열의 양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어떤 물질 1도씨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 그걸 칼로리로 정의를 합니다. 특별히 물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열량 칼로리로 기록을 합니다. 흔히들 우리 주전자에 물을 데워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열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하는 거를 기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얼마나 일을 했는지 하는 겁니다. 가령 내가 100g짜리 어떤 물질을 1m 옮겼을 때 일을 한 거잖아요. 이거를 측정하는 게, 그러니까 들은 거를 옮겼을 때 줄로 표시합니다. 그거를 일을 했다고 하지요. 또 다른 방법은 내가 100g짜리를 1m 옮기는데 1초 동안 옮길 수도 있고요. 그죠? 혹은 30분 동안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마 후자는 일을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의 효율을 나타내는 게 와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열량이 얼마다, 시간당 일을 얼마나 했다 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얘기할 때 기초대사율을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기초대사율은 실제로 맨 밑에 거, 어떤 일을 잘한다, 못한다, 빠르게 한다, 느리게 한다의 와트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어떤 열량, 시간당 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칼로리, 당, 분, 혹은 시간당 칼로리, 혹은 하루에 에너지를 소비했는지 등의 이렇게 BMR, 그러니까 기초대사율은 저런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에너지를 쓰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몸은 음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섭취된 음식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그 영양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어떤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게 에너지인데요. 그리고 에너지가 생기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생성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열이 생깁니다. 흔히들 우리가 먹는 것들은 저런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단백질, 고기라고 그러죠. 그런 영양소를 산소와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 ATP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근육을 수축할 때 세포 안에서 작용하는 어떤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사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영양소를 흡수를 시켜서 세포 안에서 산소와 만나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고 힘을 얻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애를 쓰고 있죠. 그죠?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애 쓰는 거죠. 그죠?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 강의하는 현상을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에너지를. 방법은 내가 일을 하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모두를 측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산소를 흡수하고 내뱉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하면 내 몸 안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쓰였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어떻게 측정하는 방법이잖아요. 열량계를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은 호흡기. 우리가 이제 들숨 날숨이 있는데 들숨에서 산소가 얼마나 소비됐는지, 날숨에서 얼마나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됐는지를 알면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임상적으로 혹은 실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잠깐 마스크. 한 2m, 3m 되는 방 안에다가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 방 안에는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책상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잠잘 수 있는 어떤 침대도 있고요. 세면기도 있고 변기도 있습니다. 아주 최소 공간이 되겠죠.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공간에서 사람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생활을 하고 그러면 에너지 소비량은 알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람의 여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활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신 공기들을 이렇게 다 추출을 해요. 추출을 해서 가스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에너지가 얼마나 쓰이고 있고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령 24시간 정도, 하루 정도 이 사람 생활하는 걸 기록을 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 안에는 사람의 움직임이 레이더에 의해서 그러니까 움직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레이더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움직임이 있다 없다, 그렇죠? 빠르다 느리다 하는 걸로 이렇게 레이더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레이더에 의해서 사람이 많이 활동한다 하면은 이렇게 에너지가 막 증가해요. 어떤 그래프 형태를 볼 수 있는데 활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요거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아. 이해됩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 소비는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움직이면 더 소비가 되죠. 그죠? 가만히 있을 때가 요거고 움직일 때가 요 정도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었을 때의 에너지 소비량, 그것이 기초 대사량입니다. 기초 대사량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마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다 하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령 내가 걷는 게 아니고 뛰고 있다. 어떤 우리 뭡니까? 이거 트레드밀이라고 그러죠? 운동기기 위에서 막 뛰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를 높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증가하겠죠. 그죠?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고 움직임에 의해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 음식물을 소화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화학작용에 의해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고, 움직임에 의해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고,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가 있다. 세 가지 정도만 지금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조그만 방 기억나십니까? 그 조그만 방에 24시간 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저녁 8시에 그 방에 들어갔어. 그 방에 들어갔더니요, 그때부터 이제 기록이 돼요. 한 1.5 칼로리 퍼 분당 1.5 정도 소비를 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씻고 한 요 시간쯤에서 불을 껐어요. 소등을 했어요. 요때가 보니까 11시쯤 됩니다. 그리고 이불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자기 시작했어. 잤더니 좀 이렇게 떨어져요. 에너지 소비량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요 시간쯤 새벽 한 4시쯤 되는데요. 이 사람이 소변 보려고 깼어요. 소변을 갔다 왔어. 그랬더니 약간 에너지 소비가 또 증가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는 다시 잤어. 자고 실제로는 한 8시쯤 깼습니다. 눈을 뜨고 거의 한 9시 정도에서 30분 동안 분당 이게 한 70보 정도 되는데요. 그런 그 트레드밀, 그러니까 운동을 30분 동안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동한 게 또 기록이 돼.
그리고 아침을 먹었고요. 또 일상생활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점심때 30분 운동을 하고 또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일상생활을 마저 하고 저녁 때 돼서 30분 동안 운동을 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운동량 혹은 식사 혹은 깨는 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거를 그리고 나서는 딱 다음 날 저녁 7시 59분에 퇴실을 했어요. 딱 24시간 기록한 거죠. 그죠?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각각 모아놓으면 기초대사량, 수면과 관련된 거, 깨는 거, 식사, 활동에 의한 거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실제로 잘 자고 아침에 눈 뜬 상태의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여기쯤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이 눈을 뜨는 순간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의식이 찾아지면 에너지가 좀 더 증가하고요. 식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활동이 많아지면 이 활동에 의한 기록이 이렇게 남습니다.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고 있을 때도 에너지 소비죠, 그죠? 자는데도 숨은 쉬어야 되고 심장은 뛰어야 되고 꿈도 꿀 수 있고 약간은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를 수면과 관련돼서 에너지 소비량이 있고 이 시점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 에너지 소비가 됩니다.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데 이만큼 증가합니다. 여기까지가 기초대사율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고 눈을 뜬 상태, 그때의 에너지 소비량이 기초대사율이 되겠습니다. 식이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행위는 먹는 운동도 있지만 소화, 흡수, 간에서의 대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필요합니다. 열이 납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에너지 소비를 하는 거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아까 매 식사마다 운동을 했잖아요. 그런 신체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이건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초대사율은 수면 플러스 각성이고, 대개는 이 식사라는 건 이제 앉아서 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휴식기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를. 그리고 나머지는 뭐 서서 운동과 관련된 거, 일과 관련된 거, 그런 활동, 신체 활동이라고 부릅니다.